아파트 매매 인지세에 대해서 제가 썸머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인지세는 부동산 계약서 등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안녕하세요. CTOCL 최고 부동산 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하시게 되면 매수하신 분은 취득세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테고 매도하신 분들은 양도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생소하진 않은데 인지세는 좀 처음 들어보시기도 하고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인지세가 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란 재산권이나 금전거래 등 유상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해 부과되는 문서세 세금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종이를 붙이고요. 도장을 찍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의 세금. 국세로 쉽게 말해서 돈이 오가는 매매계약서나 증서를 만들 때 이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정부에 내는 일종의 문서세, 증직세라고 이해할 수 있죠.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를 사서 문서에 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서류에 우표처럼 붙이는 걸 이용해서요, 소수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오랜 서류에 붙어있던 인지 중에서도 도장이 잘 안 찍혀있던 것, 그리고 찍혀있더라도 지운 걸 다시 떼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사세요 하고 현금으로 착복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혹은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해서 세금을 납부 후 정부 수입인지를 서류에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정부 수입인지 샘플본인데요. 보유번호, 수입인지 금액,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발급처까지 이렇게 발부하게 되죠. 근거 법률을 보면 인지세법 제1조 납세 의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2조의 정의를 보면요,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의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 문서는 무엇일까요? 인지세는 유상거래,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계약에 붙는 세금입니다. 모든 계약서가 대상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과세 문서는 분양권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서는 돈이 오가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거니까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증서, 도급 및 위임 증서, 그리고 기타 선박 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도 인지세가 붙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가 인지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제가 작성한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 누가 내야 하나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납부금을 지고요. 만약에 계약서처럼 2인 이상이 되면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잖아요. 그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거나 협의해서 실무상으로는 매수자가 대부분 지불하게 되죠. 인지세율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매매 계약서를 표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1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고요. 1천만 원 초과부터 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인데요. 인천 지역 대부분이 15만 원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부동산 혹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물 수입인지 같은 경우 종이 수입인지죠.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대부분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발급을 사용하지만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현금 납부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부과되죠.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한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납부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0%, 과소 납부 가산세는 적게 낸 세액의 100%인데요. 예를 들어서 15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했는데 깜빡하고 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원래 세금 15만원에 가산세 45만원, 그러니까 15만원의 300%니까 총 60만원을 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아파트 매매 인지세에 대해서 제가 썸머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인지세는 부동산 계약서 등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국세입니다.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경우 금액에 따라 15만원 또는 35만원을 내는 경우가 많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금 납부 후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30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요. 반드시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CTOCL 최고 부동산 블로그에도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 해놨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까지 첨부물로 첨부해 놨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블로그 포스팅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CTOCL 최고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